어드레스라는 거는 주소죠, 여러분. 그죠? 어드레스 주소인데 얘는 여러분이 어드레스라는 속성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선택한 그곳의 주소를 내가 알려줄게. 예, 바로 주소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점 어드레스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준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range A1에서 F4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 selection address 참 이거는 뭐 할 일이 없는 그런 예문인데요. 너가 A1에서 F4 선택했지? 그거예요. 선택했으면 거기 주소를 나한테 한번 알려줘 볼래? 이거예요. 그럼 주소가 뭐예요? A1에서 F4예요. 이거 그대로 보여줘요. 아, 주소를 알려준다는 거, 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회원명, 후원금,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참고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 4개의 버튼을 가지고 우리 수업 진도 나갈 겁니다. 어드레스 연습 단추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정말 번지가 나오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엑셀, 참고로 이 매크로 27을 열었는데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 컨텐츠 사용하겠다고 뜨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눌러주세요. 자, 속성 연습 시트가 나와요. 그러면 어드레스 연습 보이죠? 디자인 모드에서 따닥, 자,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B의 2에서 C의 13번지가 전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잡을 생각이에요. 레인지 B의 2부터 C의 13번지 영역을 내가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 영역에서 세 번째 줄, 이 영역들 안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주소를, 그 주소를, 자, 요거 제가 닫고, 그 주소, 어드레스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를 메시지 박스로 좀 보여줘봐. MSG 박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된 거죠? 그러면 자 엑셀로 돌아갑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범위 여기서 B의 2에서 C의 13번지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요 주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주인님 거기는 B의 4번지부터 C의 4번지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되돌아오는 게 주소값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주 섬광과도 같이 빠르게 스쳐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특정 영역에 대한 주소를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어드레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죠? 자, 어드레스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거는 2번 and 속성이에요. and 뜻이 뭐예요? 끝난다 이거죠. 이 and라는 말만 듣고 맨 끝에 무조건 이 아래 방향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위험한 생각이세요. and는 여러분이 현재 베이스 번지로 딱 선택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번지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 여기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entire row, entire column처럼 무조건 전체 행 끝, 전체 열 이게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가 있는 것만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번지를 기점으로 이 끝에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맨 끝에 행이 어딘지 알고 싶다. 맨 끝을 선택하겠다. 이때 바로 이 인수들을 보세요. XL 다운이라는 걸 쓰면 이 현재 번지로부터 데이터가 마지막까지 입력된 곳에 그 위치 있죠. 예, 그 마지막 셀 번지 거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현재를 기점으로 오른쪽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오른쪽 끝을 알고 싶다. 그러면 XL to right를 쓰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arrange A2 점 and Excel down 뭔 얘기예요? A의 2번지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마지막 데이터가 위치한 곳을 선택하세요. 셀렉트니까. 그리고 현재 메시지 박스, 현재 선택한 곳의 주소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selection.address. 어때요? 어드레스까지 이제 연결되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죠. and 연습은 세 번째 단추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디자인 모드하고 요거 세 번째 단추 and 연습해보죠. 자, 우리는 우선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맨 마지막 셀이 윤정민이에요. B의 13번지. 그쵸? 네, 요거 먼저 확인해볼까요? 자, and 연습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일단 arrange 나는 일단 기본이 B의 2번지 됐죠? 그럼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and 마지막 어떤 마지막? 아래 방향으로 마지막 데이터 아래 방향으로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select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쓰면은요. 자, 갑시다. 마지막에 커서가 딱 가 있어야 돼요. 활성 셀 포인터가.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눌러봅시다. 어때요? 윤정민을 가리키고 있네.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엑셀 다운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더 연습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range 자, 우선 이건 리마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리마크 걸었어요. 리마크를 건 다음에 여러분 레인지 쓰기 전에 잠깐 연습을 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그 들어있는 데이터 있죠. 네. 그 데이터가 메시지 박스로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죠. selection.value. 그죠? 그거 이용하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 선택했어요. 내가 맨 마지막, 이 번지를 기점으로 맨 마지막 데이터가 뭔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지 박스. 그리고요. 예, 간단하게 selection 현재 선택한 거 .value 값.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윤정민 나오잖아요. 인식하네?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해요. 자, 리마크 걸어놓고 여러분 만약에 현재 레인지가요. B의 100번지에 있어요. B의 100번지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그죠?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베이스 번지예요. 여기에서 and 그리고 엑셀 업 이거를 썼어요. 우익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점 select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답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엑셀 업이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B의 1번지가 나오지 않을까? 맨 위? 아니에요, 여러분. B의 100번지라는 건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번지. 여기에서 엑셀 업이에요. 그럼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뭘 찾냐면 데이터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이터가 나타나는 그 시점 바로 어디예요?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윤정민이에요.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진짜요? 예. 결과 좀 볼까요, 여러분? and.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백 데이터가 중간에 막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정한 어떤 그 시점에서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현재 시점으로 위에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 거, 즉 공백이 시작되기 바로 전 상태까지 내가 되돌아가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엑셀 업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돼요?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요? 그것도 똑같죠, 여러분. 여기. 자, 리마크 걸어놓고
이거를 재활용할까 봐요. 네,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하고 나는 B의 2번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로요? 네, X1 to right, right 뭐예요? 오른쪽 방향, 데이터가 들어있는 오른쪽 방향 끝으로 선택을 해보겠다. 그럼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 and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죠. 왜요?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오른쪽 끝 이거죠. 됩니까? 여긴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 이렇게 찾는구나. 이해되죠? 예, 이게 바로 AND 속성이에요. AND 속성을 이용하면 데이터가 어디까지 유효하다라는 거를 그 범위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연습해 보시고, 자, 옵셋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옵셋에 대한 속성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옵셋은요, 특정 셀을 기준으로 상대적 위치를 이동한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엑셀에서도 옵셋 함수 있었죠? 네. 얘도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어떤 함수였죠? 그쵸? 현재 여러분이 그 위치한 그 번지에서, 그죠? 이 번지를 기점으로 또는 이 번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몇 줄 몇 칸 내려간 것으로부터 범위를 잡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 범위를 잡을 때 바로 옵셋을 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VB에서도 이 옵셋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얘도 상대적인 위치를 이동할 때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속성이 옵셋이에요. 되게 많이 쓰여요. 보죠? 자, 얘는 이런 겁니다. 형식은 되게 간단해요. 옵셋, 행 콤마 열이에요. 행 콤마 열이면 셀즈하고 똑같은데? 맞아요. 셀즈도 행, 열 이렇게 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옵셋은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위치 얘기할 때 셀즈하고 옵셋하고 헷갈려 하는데 전 솔직히 헷갈려 하는 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옵셋은 무조건 현재 위치에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를 계산할 때 바로 옵셋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얘는 행은 이미 셀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행, 그러니까 몇 줄 떨어진 행이냐, 요거 선택하는 거고, 열은 현재 셀을 기점으로 얘는 몇 열 떨어져 있느냐, 요 숫자를 쓰라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여러분. 레인지 A3. 뭔 얘기? A3번지를 기준으로, 여기가 A3번지예요. 옵셋, 자, 점 찍고, 옵셋 1,0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가 3라인, 여기가 A열이에요. 그죠? 여기 옆에는 B열이고, 여기는 사행이겠죠? 그러면 옵셋 1,0. 자, 1이면 행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A3번지에서 한 줄 내려오세요. 그리고 옆으로는요? 옆으로 갔어요? 아니요, 콤마 0. 뭔 얘기예요? 그쵸, A4번지 선택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한 줄 내려간 그 자리에 뭔가를 써라 이 얘기예요. 됩니까? 네, 이게 옵셋이에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보죠. range A3. offset 2,3. select 뭔 얘기? A3번지를 기점으로 2,3은 뭔 얘기예요?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5번지 행, 두 줄, 그리고 세 칸 옆으로 가란 얘기죠. 여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 칸 떨어진 곳. 자, 쭉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D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의 5번지에 연습이란 글자 셀렉트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다 연습이란 글자를 넣으세요. 이 뜻입니다. 결국 옵셋이 반환하는 값은요. 영역이 됩니다. 영역. 그죠? 특정 셀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지 떨어진 곳에 그 자리 영역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처럼 지금 보시면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맨 마지막 데이터 있죠, 여러분.
자, 이제 AND까지 응용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갑시다. 일단 이렇게요. 여기에서 여기 offset. 여러분 여기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맨 마지막 데이터 있죠? 네. 이 마지막 데이터 가리키는 곳에 옆에 칸. 네. 이것을 가져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여기요. 옵셋 연습. 자, 디자인 모드 따닥. 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레인지, 일단은 현재 베이스 번지가 B의 2번지예요. 맞습니까? 네, B의 2번지인데 이 자리에서 맨 끝에 데이터가 어딘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엑셀 다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어딘지. 여러분 입력받는 데이터 엄청나게 많죠? 그거 끝 어딘지 알고 싶다. 엑셀 다운. 됐죠? 그리고 점 찍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점을 찍고 그 끝에서 어디로요? 한 칸 옆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칸 옆으로. 그죠? 그러니까 옵셋을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어서 쓰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행은 그대로죠. 행은 그 데이터가 끝나는 마지막 행, 콤마 열은 옆에 B열을 가리키게끔. 옆에 C열이죠. 예, 옆에 칸, 한 칸 옆으로. 거기를 선택하세요. 셀렉트.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 선택한 그곳의 값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 메시지 박스를 통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됩니까? 자, 그럼 엑셀 눌러서 디자인 모드 해제하면 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정확히 가리키고 그 데이터는 만.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옵셋이에요. 됩니까? 네.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어드레스다, 옵셋이다, AND다 이런 애들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얘네 세 개를 다 묶어서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임의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이 후원금 합계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네. 마지막에다 표시를 하고 싶어요. 후원금의 합계를.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쓰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머리를 써서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정한 자리에다가 후원금 합계를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후원금 합계가 이제 바뀌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럼 합계를 어떻게 해요? 네, 포뮬러 속성 이용해서 수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데이터가 계속 바뀌니까 얼마에서 C의 2번지부터 계산되는 건 알겠는데 그 끝에 데이터는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를 때,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때, 그거를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AND니, 어드레스니, 옵셋이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 추적해서 찾아낸 다음에 수식에 그거를 대입해봐라 이거예요. 와,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의 2번지부터 어디까지다. 이거 뭐예요? AND를 써야겠는데? AND 엑셀 다운.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C의 2번지를 베이스로 해서 AND 엑셀 다운.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선 1단계로 답을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C의 14번지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된 바로 다음 줄에다가 값을 표시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한 줄 아래에다 쓰면 되겠죠? 데이터가 마지막이 여기였으면 이 줄 바로 아래줄에 답이 나오게끔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 번지가 몇 번지인지 알아야 거기에다가 계산식을 넣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현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몇 번지인지 요걸 먼저 알아낼까요? 몇 번지요? C14번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거 생각을 하세요.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 주소를 먼저 알아내고 이 주소에다 식을 우리가 VBA에서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알아내려면 어드레스, AND, offset 다 있어야 되죠? 자, 정리합시다.
자, 일단은 디자인 모드 현재 합계 눌러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은 이렇게 할 겁니다. C의 2번지예요. 다짜고짜 레인지. 나는 C의 2번지를 베이스 번지로 할 거야. 그럼 C의 2번지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뜻 XL 다운. 맞아요? 딱 이렇게 쓸 거다. 근데 문제는 그 끝나는 지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끝나는 지점 바로 밑에 합계가 나올 거다. 그럼 바로 밑에 알아야 되죠? offset 하고 뭡니까? 가로 열고 행이 한 줄 아래죠. 열은 안 바뀌어요. 0.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뭘 알아내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의 주소를 좀 알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위치의 주소를 반환하는 거 뭐 있었죠? 어드레스. 그럼 여러분 어드레스 값 거기가 몇 번지다라는 값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요. 제가 i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지는 문자예요. 스트링. 그래서 i라는 변수가 그 주소를 기억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이제 주소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은 그럼 range i가 주소니까 range i에다가 포뮬러 식을 써가지고 C의 2번지부터 는 썸에서 C의 2번지부터 어디까지? 그 어디까지인지를 또 헷갈린다. 어디까지인지는 뭡니까? 그쵸? 바로 여러분 range c2.end xl down 여기까지 요 번지까지 맞아요, 여러분? 네, 그거를 썸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번지가 몇 번지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럼 j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직접 써도 되는데 j를 만들어요. 그래서요. j는 하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간단하게 쓰면 돼요. range C의 2번지 C의 2번지 C의 2번지를 기점으로 맨 마지막 아래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맨 마지막에 주소 어드레스 됐죠? 왜냐면 C의 2번지부터 더할 거면 어디까지? 그까지에 바로 J2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얘네들을 잘 버무려야 되겠죠? 바로 range. 자, range하고 범위 있어야 되죠. 범위가 뭐예요? I 번지. 왜냐면 여러분 여기 어드레스를 주기 때문에 번지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XL 다운 offset 1,0 하니까 여기 번지가 바로 I로 들어와요. C의 14가 바로 I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range I 이렇게 쓰면 얘가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엑셀 수식을 그대로 입력받는 거 뭡니까? 바로 포뮬러라는 그 수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수식을 우리가 입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자, 따옴표 열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나는 합계 뭐부터? C의 2번지부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C의 2번지부터 또 이런 분 계세요. J까지. 바로 닫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에러를 막 뿌리면서, 아이고, 왜 틀렸냐고 막 또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얘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C의 2번지부터 이 J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값이 뭡니까? 그쵸? 이건 문자로 하면 그냥 J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얘가 알아듣는 거. 이 따옴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이잖아요. 그 이 J라는 뜻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J 값 자체로 써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그냥 알파벳 J열로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엑셀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C의 2번지부터 그 다음 앰퍼샌드 그리고 이 변수 J가 바로 뭘 가리켜요? 그죠? C의 2번지의 마지막 데이터인 C13이란 값을
C13 이 번지값을 바로 J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옴표로 묶으면 그냥 알파벳 J가 되지만 이렇게 쓰면은 J가 가리키는 값 C13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됩니까? 예. 그리고 따옴표 열고 다시 요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로 닫고 따옴표 닫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복잡하다. 아니요, 복잡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쓴 거를 변형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는섬 C3에서 C2인가요? 네, C2부터 C의 13번지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이 값을 지금 현재 누가? J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서 일단 알아듣는 말끼리 이렇게 다 따옴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요 중간에 C13은 J라는 그 기억 공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J를 따옴표로 쓰지 말고 이렇게 변수 자체가 C의 13을 가리키게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풀어서 써드렸어요. 자,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면 끝이에요. 그럼 답이 나와요? 나와요. 자, 갑시다, 여러분. 엑셀. 어드레스, 자, 디자인 모드 해제. 자, 현재 합계 눌러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 답이 나와서 여러분이 보고서 올릴 때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보니까 회원이 또 여기, 강경신 씨가, 3만 원을 또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입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입력을 했죠? 자, 입력을 하고 현재 합계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증가하네. 30만 5천 원. 그죠?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데이터 또 들어왔다. 이번엔 김혜원 씨가 들어왔어요. 김혜원 씨가 5만 원을 후원회비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입력하고 현재 합계 또 누르면 어때요? 다음 칸에 3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유연하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합계를 계속 구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정말 편리하죠? 이게 바로 어드레스, 옵셋, 앤드를 이용한 작품이에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말 못할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입력을 해보고 얘네들 옵셋, 앤드, 어드레스 이런 개념들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연구하셔서 답을 구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와 같은 식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